58일 만에 돌아온 개가 있습니다. 70km를 걸어온 이유,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에 사는 존슨 가족, 아빠 마이클과 엄마 사라, 그리고 8살 딸 에밀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 한구석엔 늘 허전함이 있었죠. 에밀리가 태어나기 전 키우던 강아지를 잃은 후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했거든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 가을, 마이클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조견 사진이었어요. 황색 털에 쫑긋한 귀, 그리고 슬픈 듯하면서도 꿋꿋한 눈빛을 가진 중형견이었죠. 이름은 루나, 진돗개였습니다. 사실 존슨 가족은 진돗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예쁜 강아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보자마자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다른 기품이 있었거든요. 마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듯한 위엄이 느껴졌어요. 루나는 한국의 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호소에 오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길을 헤매다 구조된 것뿐이었죠. 하지만 루나에겐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경계하긴 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특성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국제구조견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루나가 미국으로 오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검역도 받아야 하고 서류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존슨 가족은 그 긴 시간 동안 루나의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기다렸어요. 에밀리는 매일 루나가 언제 와? 라고 물었죠. 드디어 루나가 도착한 날, 공항에서 처음 만난 루나는 생각보다 많이 경계했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게다가 긴 비행으로 지쳐 있었죠. 하지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자 루나가 천천히 냄새를 맡더니 살짝 핥았어요. 그 순간 존슨 가족은 알았죠.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 처음 한 달은 쉽지 않았어요. 루나는 집 한 구석에만 있으려 했고 산책도 거부했거든요. 낯선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마이클과 사라는 걱정했죠. 혹시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에밀리는 달랐어요. 매일 루나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자신의 하루 일과를 들려줬어요. 루나야,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너는 어때? 심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루나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에밀리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달이 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루나가 가족들 앞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마중 나오기도 했죠. 작은 변화였지만 존슨 가족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세 번째 달, 루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마이클을 깨우고 사라가 요리할 때는 부엌에서 지켜보고 에밀리와는 뒷마당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특히 에밀리와의 유대감은 정말 특별했죠. 에밀리가 어디를 가든 루나가 따라다녔어요. 마치 자신이 에밀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달부터는 산책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집 앞만 걸었는데 점점 거리를 늘려갔죠. 루나는 산책할 때도 독특했어요. 다른 개들처럼 여기저기 냄새 맡으며 돌아다니지 않고 항상 가족들 옆에 붙어서 걸었거든요. 마치 호위하는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달, 루나는 이제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됐어요. 저녁에는 에밀리 침대 옆에서 잠들고 아침에는 온 가족을 깨우는 알람 역할도 했죠. 이웃들도 루나를 좋아했어요. 얌전하고 예의 바른 개라고 했거든요. 여섯 번째 달,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루나는 가족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존슨 가족도 루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죠. 특히 에밀리는 루나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진 건 가을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마이클과 에밀리, 그리고 루나는 사는 지역을 벗어나 유명한 70km 떨어진 숲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넓은 공원이어서 루나도 좋아했죠. 다른 개들과 만나기도 하고 넓은 풀밭을 뛸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산책이었어요. 루나는 에밀리 옆에서 차분히 걸었고 마이클은 벤치에 앉아 두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탕! 사냥꾼이 쏜 총소리였어요. 그 지역은 사냥이 허용된 구역이어서 가끔 총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엔 유독 가까웠어요. 루나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무서운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루나라고 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루나는 공포에 질린 채 숲속으로 사라져버렸거든요. 마이클과 에밀리는 당황했어요. 평소 루나는 절대 멀리 가지 않았거든요. 항상 가족 곁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루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루나!
공원 곳곳을 다니며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른 산책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루나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찾아봤지만 루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사라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온 가족이 울었어요. 특히 에밀리는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며 계속 울었죠. 내가 루나를 더 꽉 잡고 있었으면. 하면서요. 그날 밤 존슨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루나가 돌아올까봐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루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루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마이클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사라와 에밀리도 모든 일정을 미뤘어요. 온 가족이 루나를 찾는 일에만 매달렸죠. 먼저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와 동물보호소에 루나의 사진과 특징을 알렸고 근처 병원들에도 연락했어요. 혹시 다친 채로 발견될지도 모르니까요. 포스터도 만들었어요. 루나의 사진과 함께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연락처도 적었죠. 공원 주변은 물론이고 마을 곳곳에 붙였어요. 이웃들도 도와줬어요. 다들 루나를 좋아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식은 없었어요.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다 다른 개였어요. 그래도 존슨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지역까지 가며 루나를 찾았죠. 2주일째 에밀리는 학교에 가서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는 계속 창문을 보며 루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3주일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3주일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존슨 가족은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사실 마이클과 사라도 마음속으론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하지만 에밀리 앞에서는 희망을 놓지 않는 척했어요. 6주일째, 이제 정말 힘들었어요. 루나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지쳤고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매일 저녁에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50일째, 주변에서는 이제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라고 권했어요. 에밀리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른 관심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에밀리는 단호했어요. 루나가 돌아올 거야. 루나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58일째 되는 날이었죠. 새벽 5시쯤 마이클의 전화가 울렸어요. 생소한 번호였어요. 혹시 루나라는 개를 잃어버리셨나요? 마이클은 잠에서 깬 정신으로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 주인은 마을에서 가까운 산속에서 농장을 하는 분이었어요. 어젯밤에 개 한 마리가 우리 농장에 나타났어요. 너무 말라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는데 목에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드리는 거예요. 마이클은 전화를 끊자마자 온 가족을 깨웠어요. 루나를 찾았어. 루나가 살아있어. 사라와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서둘러 차를 타고 농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 루나일까? 살아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 존슨 가족은 충격을 받았어요. 루나가 너무 많이 말라 있었거든요. 털도 엉성하고 눈도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루나였어요. 루나! 에밀리가 부르자 루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에밀리는 달려가서 루나를 안았고 루나는 에밀리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정말 눈물 나는 재회였어요. 농장 주인이 말했어요. 이상한 건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예요. 게다가 발견했을 때 방향을 보니 여러분 마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존슨 가족은 깨달았어요. 루나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걸. 7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58일 동안 집을 향해 걸어왔다는 걸 말이에요. 수의사에게 데려가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했지만 회복 가능하다는 거였죠. 며칠만 푹 쉬면 된다고 했어요. 집에 데려온 루나는 정말 다른 개 같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고 가족들을 더 꼭 붙어서 따라다녔어요. 특히 에밀리와는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마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듯이요. 일주일 후 루나는 거의 회복했어요. 털도 윤기가 나고 눈빛도 예전처럼 또렷해졌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훨씬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가족들 곁에서 더 많이 꼬리를 흔들고 더 많이 스킨십을 했어요. 그때부터 존슨 가족은 루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돗개가 도대체 어떤 개인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70km를 걸어서 집을 찾아올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알아보니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것부터 놀라웠어요. 천연기념물이라는 건 나라에서 보호하는 소중한 동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개가 우리 집에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진돗개의 특성이었어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나다는 거였어요.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절대 배신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인을 찾아간다는 거였죠. 바로 루나가 보여준 행동 그대로였어요. 진돗개의 귀소 본능도 유명했어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집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집을 찾아온 진돗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루나가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진돗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충성과 의리의 상징이었거든요. 어려울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을 지키는 동물,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고 있는 존재였어요. 존슨 가족은 깨달았어요. 루나가 단순히 예쁜 개가 아니라는 걸, 몇천 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특별한 역사를 가진 개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라도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돗개가 뭔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루나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어요. 진돗개라는 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도 알게 됐죠. 루나가 70km를 걸어온 건 단순히 개의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고 진돗개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루나를 볼 때마다 한국을 생각해요. 그 작지만 강한 나라, 의리와 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 일이 있은 후 존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루나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생겼어요. 에밀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마이클과 사라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돗개 말고도 한국에는 정말 많은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특히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인상 깊었어요. 루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가족과 가까워졌고 더 많은 애정을 보여줬어요. 58일 동안의 여행이 루나에게도 큰 변화를 준 것 같았어요. 특히 에밀리와의 관계는 정말 특별해졌어요. 에밀리가 어디를 가든 루나가 따라다녔고 에밀리도 루나 없이는 못 지냈어요. 둘은 진짜 형제 같았어요. 산책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걷기만 했는데 이제는 루나가 길을 기억하려는 것 같았어요. 여기저기 냄새도 맡고 주변을 살피기도 했죠. 혹시 또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존슨 가족 자체였어요. 루나를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루나가 보여준 거예요. 이웃들도 루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존슨 가족은 알았어요. 루나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걸, 한국의 정신을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루나는 4살이 됐어요.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떨어지려 하지 않아요. 특히 에밀리와는 정말 각별한 사이죠. 에밀리도 이제 10살이 됐는데 루나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요. 가끔 존슨 가족은 생각해요. 만약 루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루나는 돌아왔어요. 70km라는 먼 거리를 58일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존슨 가족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루나가 보여준 충성심과 의리,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정신이었고 그 정신이 루나를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지금도 루나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을 깨우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에밀리 방에서 함께 잠들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존슨 가족에게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루나 덕분에 존슨 가족은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진돗개라는 특별한 개를 키우는 민족, 의리와 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생각해봐요. 루나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미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루나와 존슨 가족이 만나는 게 운명이었다고요. 루나는 이제 완전한 미국 개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은 특별한 개이기도 해요. 그리고 존슨 가족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가족이에요. 가끔 에밀리가 물어봐요. 엄마,
루나는 왜 그렇게 멀리서 우리를 찾아왔을까? 그럼 사라가 대답해요. 사랑 때문이야. 진짜 사랑은 거리도 시간도 이길 수 있거든. 그리고 마이클이 덧붙여요. 그게 바로 한국 애들의 특징이야. 한번 가족이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에밀리가 루나를 안으며 말해요. 루나,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루나는 그럴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에밀리 얼굴을 핥아줘요. 마치 나도 너희 가족이어서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존슨 가족의 이웃들은 종종 루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정말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이클은 자랑스럽게 말해요. 우리 루나는 한국계거든요. 한국계들은 정말 특별해요. 이제 존슨 가족은 한국에 대해 많은 걸 알아요.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한국 영화도 보고, 한국 역사도 공부했어요. 모든 게 루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작은 개 한 마리가 온 가족의 세계관을 바꾼 거죠. 특히 에밀리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루나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고 싶어서요. 안녕, 루나야 라고 말하면 루나가 더 반응을 잘한다고 믿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마이클과 사라는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해요. 루나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진돗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한국 사람들이 개를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루나가 우리에게 온 건 정말 기적이야. 사라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루나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이런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야. 그리고 마이클이 덧붙여요. 루나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어. 70km를 걸어서라도 가족에게 돌아오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야. 루나의 이야기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신문에도 실렸고, 지역 방송에도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덕분에 다른 한국 구조견들도 입양 기회가 많아졌대요. 어떤 사람들은 존슨 가족에게 물어봐요. 루나가 또 도망갈까봐 걱정되지 않아요? 그럼 에밀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루나는 절대 안 도망가요. 루나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거든요. 정말 그래요. 루나는 이제 절대 멀리 가지 않아요. 산책할 때도 항상 가족들 곁에 있고, 혼자 두면 불안해해요. 58일간의 여행이 루나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가끔 루나를 보면서 존슨 가족은 생각해요.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먼 길을 걸었을까 하고요. 비도 맞고, 추위도 견디고, 배고픔도 참으면서 오직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돗개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루나는 존슨 가족의 자랑이에요.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온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루나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존슨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루나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루나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할 때,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산책할 때, 매일 밤 루나가 에밀리 곁에서 잠들 때,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존슨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루나를 통해서 존슨 가족은 배웠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진돗개 같은 특별한 개를 기르는 민족, 의리와 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한국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에밀리가 커서 한국에 가게 된다면 루나도 함께 데려가고 싶다고 해요. 루나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루나는 이제 완전한 미국 개가 됐지만 뿌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루나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루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존슨 가족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에요. 58일간의 기적적인 여행, 70km의 사랑. 루나가 보여준 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인의 정신이었고 진정한 가족애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존슨 가족의 집에서, 루나의 마음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이에요.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작지만 강하고 따뜻하고 의리 있는 나라, 진돗개라는 특별한 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사랑을 전하는 나라. 루나의 이야기는 바로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멀리 미국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에서 한 가족과 한국 개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에요.